책 좀 잠깐 꺼내보시고요. 그 지수함수 간단하게 뭐 다들 지수함수 잘 하실 테니까. 예? 간단하게 개념 정리 한 번만 싹 하고 그 다음에 저기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몇 개는 좀 같이 풀어보고 네, 개념학장 안 갖고 왔다고요? 안 받았다고요? 혹시 또 안 받으신 분 있나요? 이거 책? 혹시 안 받으신 분 없죠 이제? 너 안 받았어? 아, 놓고 온 거는 이게 책이 모자라서. 야, 승우야, 이거 쓰고 나 줘야 돼. 알았지? 지금 송파가 지금 비상이라고 저거 책이 없어서. 자, 봅시다. 그래서 하시고 과제 정리랑 요거 좀 할 시간이 될는지 모르겠네. 야, 숙제 좀 잘해와. 너 어제 아니야? 보니까 다들 잘 해오더만 왜. 자, 지수함수.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수함수가 y는 a의 x제곱이라고 지수함수가 이렇게 지수식으로 표현이 되면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얘네가 얘기하는 게 밑은 얼마보다 크고요? 밑은 0보다 크고 기본적으로 밑이 1이 아닌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수를 알아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셨죠?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된 상황에서 거기 우리 그 개념의 확장하는 책은 21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한데 이렇게 돼서 실수 x에 대하여 거기 맨 위에 보시면 지수함수 a가 1이 아닌 양수일 때 실수 x에 대하여 a x제곱의 값은 몇 개로 결정됐나? 한 개로 결정된다. 얘는 1대1 함수인가요? 1대1 대응인 함수인가요? 1대1 대응인 함수죠. 그때도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아직도 모르시면 안 되고요. 1대1 대응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런 논리인 거지. 결국은 x값이 서로 값이 다른 상황이면 반드시 y값도 달라야 되죠. 만약에 y값이 서로 달라. y값이 서로 다른 상황이면 그죠? 얘랑 얘의 값이 서로 값이 달라. 그러면 분명히 x도 어떨 수밖에 없다는 논리지? 값이 다를 거라고 미리 생각을 해도 된다는 거잖아. 절대 같은 곳이 있을 수 없다. 맞아요? 나중에 미적분 2 쪽에 가면 약간 이런 식의 맥락으로 뭔가 너 이거 이해는 하고 있지라고 질문하시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기억은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x값 달라지면 y값도 달라지고. 그럼 결론적으로 y값이 다른 거야 라고 얘기했으면 걔네 두 개의 x좌표가 아마 다를 거라고 미리 유추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해되시고? 자, 그런 거였는데 그래서 그래프를 또 안 그릴 수가 없으니까 좀 지겹긴 하지만 그려봅시다. 자, 그래서 a의 x제곱에서 a가 1보다 크실 때는 무슨 함수? 증가함수 모양이 되시면서 얘가 이렇게 있으시면 요때 반드시 지나는 점이 하나 있으신데 a의 x제곱에서 x가 얼마일 때? 0일 때 y가 얼마가 나오면서? 1이 나오면서 우리가 요 점이 0,1이 되시는데 앞으로 요 놈을 고정점이라고 할게요. 고정점, 어떤 하나의 고정점을 지난다. 얘가 어떤 애냐면 요거는 특이점이 하나가 뭐냐면 미체 값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이제 A 값이라고 할까요? 아니, 미치라고 씁시다. 미체 값에 관계없이, 밑의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입니다. 그래서 요 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일단 저 고정점은 우리가 A의 X제곱 그릴 때에도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그렸다 합시다. 이게 Y는 A의 X제곱. 그 다음에 요 놈이랑 뭐 또 다른 것도 한번 그려봅시다. 얘가 요렇게 해서 이렇게 Y는 뭐 B의 X제곱. 미체값이 바뀐다 하더라도 네, 저 점은 반드시 지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 요게 고정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y는 밑이 얼마가 있고 x-3에 플러스 1 정도로 합시다. 예를 들어 평행이동이 돼서 뭔가 식이 들어가잖아. 요 자리 식이 보이죠? 식 보이면 고정점은 항상 고정점
찾으실 때는 요 식이 0이 될 때, x-3이 0이 될 때라고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기로 하는 거야. 알겠죠? 의견을 묻는 건 아니고 알려주는 거니까. 네. 그래서 얘가 0이 되면 a의 0제곱이니까 이 자리가 얼마가 돼요? 1이 되죠. 그래서 얘가 결론적으로 고정점은 몇 컴마 몇이라고? 3 컴마 2라고 우리가 확인 가능하신 부분이겠죠. 자, 우리 이런 거 하다 보면 당연히 그 지수함수의 역함수가 뭐라는 거 아니까? 로그 함수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한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 정도에는 로그 함수도 또 설명을 해야 되는데 로그 함수의 경우는 요렇게 해서 요렇게 지나가는데 로그 함수 역시 뭐가 있으셔? 고정점이 있으셔. 얘도 미체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한 점이 있으신데 로그 함수의 경우는 고정점이 그냥 뭐 참고로 어차피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1, 0이 고정점이에요. 자, 근데 선생님 로그 함수도 좀 얘기를 언급을 하고 넘어가는 게 예를 들어 y는 로그 a에 예를 들어서 x-3 뭐 플러스 1 똑같은 구조라고 선생님이 썼다고 합시다. 자, 로그 함수의 경우에는 고정점을 찾는 게 일단 현재 요 자리 있죠? x에 대한 식. 요 x에 대한 식이 뭐가 될 때 찾으셔야 되냐면 얘가 1일 때 찾으시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고정점을 찾으실 때는 고정점 x-3 요 자리가 얼마가 될 때? 1이 될 때 찾으셔서 좌표가 4, 이렇게 놓으시면 당연히 요 자리가 1이 되면서 이쪽 로그 값이 0이 되고 그러면 4, 얼마라고? 1이라고 결론을 내려서 찍어주시면 되고 한 가지 더 그러면 요 자리가 우리가 점근선을 찾으실 경우들이 생겨. 로그 함수는 점근선이 x는 얼마 하고 점근선이 있으시니까 점근선 찾으실 때 요 자리가 얼마가 되는 곳을 찾아? 요 자리가 0이 되는 곳이 점근선이어서 우리가 점근선 x는 3입니다 라고 찾으시는 거라 이거지. 괜찮으시겠지? 오케이? 그리어서 어찌됐든 뭐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면 꼭 물어봐. 뭘 물어보냐면 야 그래서 A가 큰 거야 B가 큰 거야 꼭 물어봐. 미리 말할게 얘들아. 그거 A가 큰 건지 B가 큰 건지 이런 논리에 대해서는 어차피 되게 당연히 이거 사실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갈 때 저 많이 물어보긴 하는데 헷갈릴 필요가 없는 게 생각해봐. 이게 어차피 1을 대입한다고 쳐봐. 1을 대입한다고 치면 1을 대입했었을 때 값이 정확하게 뭐야? 그게 미체 값이지. 그래서 1을 대입했었을 때 값이 뭐야? 그게 미체 값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어딜 봐야 되는 거냐면 이 오른쪽을 봐야 되는 건 당연한 논리잖아. 그러니까 현재 이런 구조면 당연히 누가 누구보다 큰 거야. 이걸 외울라 하는 것보다는 그냥 A가 당연히 B보다 큰 거잖아. 그렇지? 근데 이게 올라갈 때는 혼자서 이제 괜찮다가 내려가는 거 그려주면 예를 들어 A가 0과 1 사이야. 0과 1 사이면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쪽은 이제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내려간다고 치자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게 A의 X제곱이야.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내려간다고 치자고. 이렇게. 그지? 그래서 얘는 뭐 B의 X제곱이야. 그럼 A가 큰 거야, B가 큰 거야 이러면은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얘기를 꼭 해주고 넘어가는 게 자꾸 이쪽을 볼라 하지 말고 여긴 보는 게 의미가 없어. 여기를 보면 돼. 1인 곳을 찍으면 되잖아. 여기서 큰 거면 큰 거야 당연히. 그잖아? 이해하지 쌤 말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큰 거냐면 A가 큰 거야 여전히. 이걸 뭐 외우려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항상 이쪽만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 이거 되게 많이 나와 생각보다. 알겠지? 이 정도 이미지를 좀 생각을 하면서 문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괜찮으시고? 그래서 뭐 거기 이제 뭐 주저리 뭐 한참 얘기 나와 있어. 뭐 좋은 얘기 많지. 그래 뭐 알잖아. 뭐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지수로그는 내가 개념이 중요하니까 야 이러면은 이게 되게 중요한 거고 이러면 밑이 어떻고 막 이런 말 한참 했잖아. 근데 여기는 솔직히 초반에 개념 좀 하고 나면 나머지는 뭐야? 그냥 함수 피지컬이지 뭐 거기서부터는 뭐 그냥 원래 함수 잘 풀던 애들이 그냥 개념이 더 좋고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일정 구간을 넘어가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니까 어찌됐든 이런 전반적인 이해는 좀 해주시면 되겠고 이동합시다. 이동 평행 이동 먼저 얘기를 좀 하면 평행 이동
그래서 평행이동은 지금 방금 보신 거와 같이 뭐 X 자리에 뭐가 들어가고 Y 자리에 뭐가 들어가고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좀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은 Y는 그지? 앞에 개수가 Y 썼을 때 뒤에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할 생각이시겠지? 저번에 얘기했지만 저렇게 앞에 밑이 3이 아닌 수가 곱해져 있다 하더라도 우린 얘가 마치 밑이 얼마였던 것처럼 3이었던 것처럼 꾸며주실 수 있으니 로그 3의 4라고 꾸며주시고 플러스 x 마이너스 1로 처리하셔서 x축 방향 마이너스 로그 3의 4만큼 평행이동을 하셨다라고 알고 푸시는 건 중요하다 이거지. 오케이? 저 정도 상황이시니까 이런 거는 뭐 어려우실 건 없을 것 같고 뭐 그냥 평행이동 어차피 얘기는 한 거니까 로그 함수 같이 얘기를 하자면 y는 로그 뭐 아무거나 해 2에 뭐 x 앞에 뭐 저기 뭐 해 여기 x 앞에 여기 한 3x만 요 정도 이런 거 막 갖다 붙인다고 쳐. 이것도 이제 별 생각 없으시면 안 되는 게 x 앞에 3이 붙어 있구나 하고 지나가면 그냥 틀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니 이건 생각을 좀 해야지. 이거를 이제 이렇게 뜯어서 그지? 이렇게 뜯어서 이게 이제 뭐니까 y축 방향 평행 이동이니까 이거 뭐 아무 생각 없이 문제 풀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뭐 어렵지 않으실 거고 이 정도 이해하시고 문제 푸시면 될 것 같아. 대칭 이동 대칭 이동 샥 일단 A의 X제곱 그리는데 먼저 요렇게 쌤이 1보다 큰 거 자 A의 X제곱 Y축 대칭하면 누구 부호 바꿔야 되니까 X부호 바꿔야 되니까 X부호 바꿔서 요렇게 이거 왜? 어쩌 그래? 자 A의 마이너스 X제곱 되시고 오케이 누군가 너한테 지나가다가 야 너 혹시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 2분의 A의 X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제곱 들어본 적 있어? 하면 뭐 어렵지 않게 동동동 찍으신 다음에 중점 동동동 찍으신 다음에 중점 정도 연결하셔서 여기서부터 예쁘게 그치? 그러니까 하이 자 그래서 얘를 결국 두 번 더해서 하나 2로 나눠주시게 되면 여기서부터 시작이실 테니 맞아? 여기서부터 시작이실 테니 중점들만 쭉 연결해 주시면 이렇게 그지? 연결이 되실 거라서 이거는 그냥 최소값이 당연히 어디면서 최소값은 어디에 있으면서 1에 있으시면서 맞아? 누구에 대한 대칭이시겠구나? X축에 대한 Y축에 대한 대칭이시겠구나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 뭐 어려울 건 없겠지 괜찮지? 뭐 참고로 잘 나오는 건 아닌데 A의 X제곱이랑 A의 마이너스 X제곱 같은 거 빼잖아 빼면은 사실 여기서 얘네들이 뭐 했으니까 만났으니까 그냥 뭐 간단하게 얘기만 할까? 다른 반에 이거 설명 안 했네 그러고 보니까 여기서 둘이 만나잖아 얘네들이 그리고 여기는 사실 0이 나오는 게 정상적이지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은 얘는 어디로? 무한으로 발산하시고 얘는 어디로? 0으로 수렴하시니까 그 차이분이라고 하는 건 이 잭은 이렇게 올라가시면 되겠고 맞아? 그 다음에 반대편으로는 누가? A의 마이너스 X제곱이 발산을 하고 얘는 뭐 하니까? 0으로 수렴하시니까 마이너스 무한으로 갈 경우엔 반대로 이렇게 내려가시는 게 당연한 상황이실 거고 X 대신에 마이너스 X 넣어보시면 부호가 예쁘게 반대로 바뀌시면서 원점 대칭도 확인이 되시겠더라 뭐 이런 거지 이건 발산이시다 이거지 발산 오케이? 이해가 되셔? 누굴까? 넘어갈 게 아니지 자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잘 해보시면 여기서 다시 Y축 대칭 얘를 갖다가 Y축 대칭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내려가실 거야 맞지? X축 대칭 X축 대칭하면 그래서 얘가 부호를 바꾸셨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A의 X제곱이 되겠지 자 그리고 그럼 생각해봐 현재 요 함수랑 요 함수는 지금 니네가 봐도 이렇게 생긴 거랑 이렇게 생긴 거니까 얘가 뭐에 대한 대칭이야? 원점 대칭이지.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 원점을 기준으로 여기서 동동동동동동동 해가지고 땅. 그 다음에 여기서 동동동동동동동 해가지고 땅. 이러면
얘네가 서로 대칭 구조니까 이 길이 당연히 같고 이 길이 당연히 같은 거잖아. 그럼 누가 여기다가 사각형을 만들었다고 했다고 쳐봐. 그럼 이게 무슨 사각형이어야 돼? 평행사변형이어야지. 왜? 대각선이 서로를 2등분하니까. 저게 이제 수특에 2년 전에 나왔던 테마거든? 2년 전에 나왔던 테마인데 그 관련된 문제가 모의고사에는 나온 적이 한 번은 있긴 해. 그리고 수특에 나왔던 테마라서 사실 나는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는 안 했는데 혹시라도 학교 시험에서 저런 구조로 어떤 원점이 아니라도 돼. 원점이 아닌 경우들도 많아. 그래서 어떤 한 점에 대해서 점대칭 구조의 어떤 그래프를 준 다음에 별 얘기 없이 무슨 이렇게 대칭의 중심을 지나는 애들을 주면은 평행사변형이야, 그게. 요렇게 잘 읽어보고 문제 판단하실 수 있어야 돼. 괜찮으시지? 에? 자, 대칭이동 얘기한 김에 뭐 전혀 어려울 게 없는데 뭐. 자, 봐봐. 그러니까 대칭이동 얘기했으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y는 a의 x제곱이 있었는데 그지? 갑자기 얘가 y는 a에 2-x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야. 그지? 이거 우리 아들도 알겠다. x는 얼마? 우리 아들도 아빠 그럼 나 불러 영재 자 아무튼 자 영재쌤은 잘 계시고 자 상훈이 말을 그렇게 자 아무튼 그러면 요게 이제 뭐에 대한 대칭이 되고 x는 1에 대한 대칭이 되시는데 일단 이거 제발 볼 줄 알았으면 좋겠어. 이거 진짜 나 미쳐버리겠는 게 진짜 이게 감동이 없는 상황들이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까지도 괜찮아. 가끔 애들이 이제 가끔 이런 경우 있거든. A에 K-X.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그러면은 당연히 야 이게 구조가 뻔한데 2분의 K에 대한 선대칭이잖아 이게.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꼭 우리가 서로 이제 얘기를 해야만 하냐 이거지. 좀 이제 그지? 얘기 어려워? 아니 그냥 봐봐. 아니 X 대신에 K-X가 들어간 거니까 그지? 그럼 이렇게 되면 X는 2분의 K에 대한 선대칭이라고 먼저 생각하셔도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지? 그리고 뭐 또한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가령 예를 들어서 Y는 원래 이제 A의 X제곱이 있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얘가 바뀐다고. 뭐라고 바뀌냐면 뭐 Y는 뭐 2-A X제곱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써주면 오히려 감사하긴 한데 뭐 A X제곱 플러스 이렇게. 그치? 그럼 뭐야 이게? Y 대신에 2-Y가 들어간 거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거니까 얘가 이런 경우면 당연히 Y는 뭐에 대해서? 1에 대해서 선대칭을 한 거라고 얘가. 맞아?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졸지 말고 이런 걸 보통 이게 적는 거를 MEMO 메모라고도 하고 그 이제 이게 물론 야 얘들아 졸리면 차라리 적어. 좀 손을 움직이면 덜 졸립지 않을까? 그치? 아니 뭐 들어는 봤지만 해본 적은 없어요 쌤. 그러니까 뭐 전설의 포켓몬 같은 거지. 뭐 들어는 봤는데 본 적은 실제로 해본 적은 없고 뭐 그지? 근데 아니 그래도 다 컸는데 좀 그렇잖아? 이거 책 공간도 많은데 거기 보면 그지? 이해하시겠어? 그런 거야. 점대칭도 있겠지? 점대칭 뭐 굳이 얘기를 하자면 이제 여기서 막 부호까지 같이 바뀌어. 여기서 막 부호까지 같이 바뀌면 점대칭일 수 있는데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 그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이제 일단은 요걸 바라볼 줄 아는 시각은 중요한 것 같아. 요런 거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다 K가 같이 오는 케이스 K-뭐 A, X제곱 이런 것도 사실 Y는 요렇게 오면 그지? 이러면 Y는 뭐에 대한 2분의 K에 대한 선대칭 구조로 우리가 생각을 하신다 정도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걔 중에 누군가는 선생님 그걸 배워야 아나요? 뭐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거죠.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누군가는 배워야지 알 수도 있는 거니까. 그지? 됐어? 봐봐. 뭐 그런 내용 아마 문제 푸시는 데는 뭐 크게 어려우실 건 없을 것 같고 비율 관계. 일단은 얘기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건 이제 스토리는 당연한 얘기긴 한데 가령 예를 들어
이렇게 x축이 있으셨고 함수가 얘가 올라가는 함수였다고 쳐. 뭐 a의 x제곱인 함수가 있었다고 하자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선생님이 여기 지점을 그냥 뭐 p라고 하고 여기 지점을 뭐 예를 들어 이만큼 증가한 증가분을 선생님이 k라고 해볼게. 플러스 k만큼. 여기 좌표는 p 플러스 k가 되실 거니까 아니 이게 뭐 외워야 될 상황이라기보다는 당연한 상황인데 여기 좌표를 우리가 y좌표는 당연히 a의 p제곱이라고 할 거고 여기 y좌표는 a의 p 플러스 k제곱이라고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지수함수에서 어떤 지점에서 어떤 지점까지 k만큼 옮겨졌다고 했었을 때 플러스 됐다고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 값에다가 원래 값에 곱하기 a의 k제곱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잖아. 맞아? 근데 저게 상황을 조금 더 길게 하나 더 생각해 보면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 똑같은 상황으로 k만큼 한 번 더 증가하면 p 플러스 몇 k라고 볼 거고 2k라고 볼 거고 그럼 얘가 올라가서 그 값은 원래 값에다가 다시 a의 k제곱을 곱하는 형태가 되겠지. 맞아? 그러면 이거는 지수함수의 경우 x축 방향으로 등 간격을 잡으면 같은 간격을 잡으면 x축 방향 등 간격이 등 간격 같은 간격 그러면 뭔 수열이니까 등차 수열이니까 그러면 위로는 같은 비율로 곱해져서 올라가겠지. 그래서 y축 방향으로는 무슨 수열이 등 비수열이 만들어지는 건 당연한 얘기겠지. 그러면 만약에 저게 당연한 상황이면 로그 함수는 거꾸로 위로 올라가는 게 y축 방향의 등 간격으로 올라가면 x축 방향으로는 등 b의 간격으로 길어지겠지. 뭐 당연한 얘기겠지. 거꾸로 가는 거니까. x축에서 바꿔서 할 거니까.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어쩌라는 건가요, 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다른 말에서도 얘기했는데 이 교재 개념서는 내가 편집한 게 아니고 난 편집하라고 지시만 했고 이게 내가 너네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무슨 문제를 모으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어디에나 있는 문제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22쪽 뭐 4번 같은 걸 푼다라고 하면 아니 그냥 상황만 보라고. 상황을 생각을 하는 게 봐봐. 예를 들어 y는 2의 x제곱 그래프가 있는데 이 그래프에 대해서 서로 다른 두 점이 있고 이 서로 다른 두 점 하나는 a고 하나는 b인데 얘네 둘 간의 기울기가 얼마나 있어? 3. 근데 길이가 얼마라고? 2루트 10. 얘들아 그래도 우리 산수 잘 하는데 기울기가 3인데 2루트 10이면 봐봐라. 비율이 1대 3대 루트 10 정도는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면 이 길이가 얼마일 거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야. 2일 거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고 이 길이가 얼마일 거라는 건 6일 거라는 생각을 했다는 건데 현재 이 상태는 잘 보면 만약 선생님이 여기서의 y좌표 값을 라지 x라고 본다면 이 라지 x에다가 현재 얘는 밑이 2인 지수함수니까 2에 두 칸 증가했으니까 제곱을 곱하게 되면 원래 있던 x에서 여기 좌표가 나와야 되니까 얘한테서 6만큼 더한 좌표랑 같겠지.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얘가 4x고 얘가 x 플러스 6이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x는 얼마일 거라는 걸 2일 거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얘가 좌표가 y좌표가 2니까 그 여기 x좌표는 얼마가 될 수밖에 없고 1일 수밖에 없고 1 더하기 2가 3이니까 여기는 x좌표가 3이 되는 상황이 되시겠지. 그래서 뭘 알아보라는 거야? a랑 b의 x좌표 아까 알아보라고 했으니까 답은 1하고 3하고 더해주시면 되는 문제겠네. 뭐지? 어제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인데 지금 내 말 이해한 거지? 그래서 어제는 분명히 이런 분위기였는데 왜 오늘은 아무 말도 안 하지? 봐봐. 그러니까 원래 여기 값에다가 써있잖아 여기. 원래 값에다가 얘를 곱해서 위에 값이 나온다고. 맞아? 그러니까 원래 값 x에다가 밑이 2인 거를
두 칸 증가한 거 2의 제곱을 곱해야 여기 값이 나온다고. 오케이? 이상한데. 다시 볼까? 다음 페이지. 뭐 9번?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일단 봐봐. 예를 들어 9번을 보는데 문제를 봤어. 그래. 얘가 두 개가 있어. 이렇게. 그리고 얘가 3의 x 플러스 1제곱이고 얘가 3의 x 마이너스 2제곱인데 여기서 이렇게가 길이가 같다는 거야. 맞아? 근데 이때 우리가 뭐 이 지점을 A라 하고 이 점의 Y좌표를 구해보라는 거지. 맞아? 근데 봐봐. 얘한테서 얘까지 얼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그럼 이게 3이잖아. 이 길이 같아야 된다며. 맞아? 그럼 여기다 선생님 이렇게 그려. 세 칸이잖아. 맞아? 그럼 봐봐. 여기 좌표를 선생님 X를 할게. 여기 좌표에다가 이 세 칸만큼 늘어나지. 여기 밑이 얼마짜리 지수함수야? 3짜리지. 그럼 3에 얘한테 곱하는 거야. 3의 증가분만큼을. 맞아? 그렇게 하면 여기 값이 나온다니까? 그럼 X에서 얼마 더한 거? 3 더한 게 나온다고. 그럼 얘가 26X니까 26X가 3 나오잖아. X가 얼마가 나와? 26분의 3이 되겠지. 맞아? 그때 여기 Y좌표를 질문하는 거잖아. 그럼 26분의 3에다가 뭘 더하라는 거야? 3을 더하면 26분의 뭐 78인가 그래. 더해서 답이 뭐지? 26분의 81이니?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좌표를 알아본다. 이게 사실 좌표로 풀면 돼. 그거 나도 알지, 당연히. 좌표를 풀면 내가 그걸 모를까? 근데 그건 나도 알아. 그건 나도 아는데 이게 현상적인 상황이고 니네가 이걸 안다고 뭘 현격하게 잘 풀고 못 풀고 이제 니네가 결정하는 거야. 근데 이제 내가 전에도 얘기하지만 이런 걸 자꾸 알려주는 이유는 얘기했지만 이게 솔직히 말하면 4점짜리 막 요새 수능 트렌드 뭐 이런 거랑 전혀 거리가 멀거든. 기본 문제 나오잖아. 그지? 기본 문제 나오는 거니까 대신에 그냥 어디서 또 니네도 막 뭐 친구들이 뭘 얘기를 해. 그러면 뭐야? 이런 게 있었어? 그러면서 또 나한테 온다고. 선생님 근데요. 이러면서 이제 물어봐. 그럼 또 이제 좀 그렇잖아. 니네도 그래도 학교 가면 그래도 수학 좀 하는데 옆에 애들한테 니네가 대가리 때리면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새끼 공부를 너 그리고 어떻게 산타들한테 이번에 저기 수학 좀 저기 해달라 그래. 막 이런. 아무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뭐 사실 그렇게 효용 가치가 막 어마어마한 건 아닌데 알고는 있으라고. 현상적으로 당연한 거니까. 알겠어? 이건 중요해. 확대 축소. 이건 중요하지. 왜냐면 이건 안 할 수가 없는 게 어차피 삼각함수 때문에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보면 봐봐라. y는 fx인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할게. 이게 원래 현상적으로는 이게 무슨 변환 같은 걸 좀 써야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y는 fx가 있는데 얘가 a, b를 통과한다고 할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만약에 y는 f2x라는 애가 있다고 해봐. 그러면 똑같은 b가 나오려면 x에 이번엔 얼마를 넣어야 돼? 2분의 a를 넣어야겠지? 당연한 거잖아. 여기다는 이제 2분의 a를 넣어야지 b가 나오는 거니까 쌤이 간단한 예를 들면 이게 사실 이제 중딩 애들이 이제 뭐 2차 함수 배울 때 많이 배우는 건데 이렇게 있으면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게 x제곱이야.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 선생님 여기를 아무데나 잡아. 그냥 아무데나 잡은 다음에 절반띵 쳐. 여기를 통과하는 애는 안 구해봐도 4x제곱이야. 이게 같으면 x 대신에 2x 들어갔잖아. 이거를 왜 인상을 찡그려? 아니 당연한 거야. 봐봐. 여기가 a면 이게 a제곱일 거 아니야. 여기다 뭘 넣어야지 a제곱 나오냐고. 2분의 a를 넣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절반 땡 치는 거지 이건. 맞아? 그러니까 저런 관계에 있다 보니 예를 들어 확대 축소는 그래서 왜 그거 있잖아 얘들아. sin x가 주기가 얼마야? sin x는 주기가 2파인 sin 2x는 주기가 얼마야? 파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절반으로 준다고. x 대신에 2x가 들어가면. 쌤만 이해하겠어? 그런 식으로 비례로, 거꾸로 비례로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이런 식의 얘기만 가령 예를 들어서 왜 알려주는 거냐면, 예를 들어 5번 같은 걸 봤다 해봐. 5번 봐봐. 거기 문제 써 있잖아. 그럼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걸 막 엄청 잘 쓰면 좋은데, 사실 봐봐라. 이렇게 있잖아. 이 9의 x제곱이야. 근데 여기 이렇게 하나 있고, 여기 3의 x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이렇게 긋고 이렇게 긋고, 문제 뭐라 했냐면 여기 AC, 여기가 BD 이랬다고. 그래서 BD랑 AC의 기립인데, 그러니까 이런 게 대표적인 문제야. 봐봐. 이게 3의 x제곱이랑 9의 x제곱이면 당연히 여기 x 대신에 뭐가 들어간 게 보여? 2x가 들어간 게 보이잖아. 그러면 여기랑 여기랑 같은 간격이라고. 이해하겠어? 그럼 여기서 다시 보조선 이렇게 그으면 이 길이는 얘랑 같은 거잖아. 근데 여기도 반띵이잖아. 그러면 이 길이 같은 거잖아. 얘랑 얘랑 몇 대 몇이냐면 1대 2지. 이런 거라고. 상황이. 이해하겠어? 근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나와. 근데 이게 그러면 니네가 응용해야 될 부분은 4의 x제곱, 9의 x제곱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도 비율이 2대 3으로 잡힐 거란 말이야. 그런 것도 볼 줄 알면 훨씬 좋다고. 그러니까 공부할 때 니네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될 거란 말이야. 이거 수능까지 가야 돼, 니네. 그렇잖아. 요건 수능까지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그걸 볼 줄 아는 눈이 있고 없고는 문제 풀다 보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이런 기본 문제가 뭐 나와봐야 얼마나 나오겠냐만. 예를 들어 24쪽에 뭐 10번 이런 거 봤어. 이게 풀어줄 건 아니야. 너무 쉬운 문제라서 풀 것도 없는데 그냥 10번을 보면 봐봐. 거기 A, B 길이랑 그 B에서 Y절편까지 길이가 같아 보여야 된다고. 그게 같아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야 기하적으로 다른 해석들을 할 거 아니냐고. 알겠어? 그러니까 알고는 있으라고. 멍충멍충 알고는 있으라고. 이해했어? 네. 왜? 나 틀렸어? 괜찮으시지? 그리고 보면은 그 다음 애가 뭐 한 요 정도 이용해서 문제 잘 푸시면 돼. 화이팅! 잘 푸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수로가 한 방부등식 있는데 지수 방부등식, 지수방 정식 부등식 있는데 일단 그래도 니네도 아무리 까먹었다 손 쳐도 아무리 까먹었다 손 쳐도 그럼 뭐 A의 뭐고 X제곱이랑 뭐 A의 Y제곱이 서로 같아. 이러면 X랑 Y랑 같아야지. 이건 알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렇지. 이거 항상 풀 때 항상 조심해. 밑이 혹시 1은 될 수 없나? 선생님, 잠시만요. 아까 밑이 분명히 1이 아니라고 그건 이제 지수함수는, 밑이 1인 거에 대해서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는 거야. 상수함수니까. 근데, 예를 들어, 이거 문제 풀다 보면, 요거 아까 보시면은, 뒷부분으로 조금 넘어가 보면, 어디냐면, 거기 27쪽 봐봐. 눈으로 27쪽에 21번 이런 거 봐봐. x0보다 클 때 다음에 해를 구하래. 이게 지수식도 아니고 뭐도 아니야. 그냥 식이잖아. 등식이지? 그리고 밑에 x가 같이 들어있지. 상수값이 아니야. 얘도 변하는 값이란 말이야. 잘 보시고 이건 일반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실 때는 항상 x가 1인 경우면 좌우가 무조건 같은 거야. 지수가 달라도. 맞아? 그래서 x가 1일 때랑 1이 아닐 때 반드시 나눠서 푸셔야 된단 말이야. 알겠어? 이거 어려워서 틀리는 데가 아니야. 또 걱정되지 않아? 내신에서 이런 거 서술형 있는 학교들은 뭔 얘기인지 알지? 그거 하나 빼먹으면 한 3분의 1 정도 점수 날라갈 거라고.
답도 틀릴 거고. 그럼 3분의 1보다 더 날아갈 수도 있겠지. 뭐 하나 빼먹고 풀 수도 있단 말이야. 이해하겠어?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 부등식 똑같아. 그 부등식도, 이거 밑이 1일 거냐 아니면 이것도 있어. 그 지수가 0일 거, 그러니까, 뭐야. 만약에 밑이 서로 달라. 밑이 서로 다른 상황이었는데, 밑이 서로 다른데 지수가 같아. 이러면, 예를 들어 얘네가 서로 다르지만 지수가 얼마가 되면, 0이 되면 얘도 1이고 얘도 1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밑이 1이냐 아니면 지수가 0이냐, 뭐 이제 이런 거 항상 따지셔야 돼. 아시겠어? 조심해 주시고 뒤로 넘어가 보시면. 그래서 예를 들어 27번, 28번, 특히 28번 같은 거 보시면은 보면은 x분의 4가 뭐가 되는? 1이 되는 상황. 어디 갔어? 책 없어. 어디 있어? 아이, 야, 책 들고 나. 이거 이따 끝나고 나 줘야 돼. 뭐 쓰지 마라. 여기다 쓰지 마. 알았지? 그래서 이거 항상 잘 보시고 밑이 1일 때, 1보다 클 때, 1보다 작을 때를 나눠서 푼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어? 시간 좀 걸리시더라도 그거 안 나눠서 적당히 풀다가 적당히 그냥 틀린다. 알았어? 조심하시고, 뭐 요거 푸시는 거는 금방 하실 테니까, 봐봐라. 거기, 이건 쉬우니까 16번부터, 거기 짝수번 있지. 16, 18, 20, 22, 24, 26, 28, 30, 32. 짝수번만. 지금. 아이고.